네, 승부주 1라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포커스온 김선윤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일단 엘컴텍 승부주 먼저 AS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 AS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겠지만은 엘컴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시 상황이 너무 좀 불안하고 또 중동 정세도 좀 불안하다 보니까 이 금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엘컴텍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여기서 이제 좀 수익을 실어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중동 전쟁 이슈가 시끄럽죠. 이게 지금 보시면 이란 쪽이나 해서 12일 이스라엘 명절에 뭐 공습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립니다. 그래서 한동안은요 이쪽 금 관련주들의 이슈들이나 뭐 중동 전쟁 이슈들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뭐 시장이 어찌 반등이 나왔으니까 좀 올랐다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급하게 매도하실 건 없어요. 사실 지난 이제 월요일 날도 급등이 좀 나왔었고 바로바로 또 올려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전고점 상황으로도 1,500원 이상의 흐름들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600원 정도까지는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일전에 나왔었던 시장 불안, 중동 불안 이슈 등 대비해서 현재 이슈가 좀 많이 강한 편입니다. 전면전 좀 이슈가 좀 크기 때문에요. 강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조금 더 홀딩하는 전략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간의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어제는 우리 시장 플러스권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장 마감한 후에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였는지 먼저 체크해 보시죠. 네, 시간의 특징주 종목입니다. 아이빔 테크놀로지, 아주스틸, 대한해운, 엑세스바이오, 흥하해운 자리하고 있고요. 시외에서도 중동 리스크 관련주가 부각이 됐습니다. 이란은 미사일 발사대를 이동시켰다고 하고요.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핵심 부대 사령관을 드론으로 암살시켰다라는 보도도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추가 상승 이어가게 될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 먼저 점검해 봤습니다. 이 중에서 전문가님 오늘 장 안에서 주목할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오늘은 우선은 보시면은 대한해운 같은 경우랑 흥하해운이 우선 필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한해운, 흥하해운이 중동 리스크 따라서 어제 시장에서 반등이 좀 있었었고 그 전에도 좀 움직임이 나왔죠. 대한해운은 좀 약했어요. 반면에 이제 흥하해운은 좋은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는데 이게 쉽게 꺼내려갈 그런 이슈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으로도 상승이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엑세스바이오인데요. 코로나 이슈가 조금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조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엑세스바이오뿐만 아니라 수젠텍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 며칠간 정책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장 같은 경우도 많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랩스노비스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나쁘진 않고요. 그래서 우선은 시간으로 엑스바이오가 좀 급등이 나온 상황이라서 이쪽 엑스바이오가 아니더라도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우선은 조금 계속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지만은 향후 최소 한 일주일 정도는 코로나가 계속 이슈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중동 전쟁 리스크가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은 필수적으로 계속 보셔야 되겠다. 그 정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장의 좀 특징 섹터를 좀 봐야 될 텐데요. 시장이 지금 조금 혼란스럽다 보니까 개별적인 이슈로 움직이는 좀 테마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말씀해 주셨던 중동 관련된 확전, 관련된 종목들, 해운주라든지 석유, 화학, 그다음에 가스 관련주들이 좀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이란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하겠다라고 말만 하고 있는 상태긴 한데요. 이제 좀 달라진 거라면 이스라엘이 선제 타격도 지금 논의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뉴스들이 나오는 상황인데 이 종목들 변동성도 좀 크거든요. 이 부분 단기 트레이딩 관점을 좀 전략을 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자면 고민스러우실 것도 같은데 시장에서 우선은 보셔야 될 게 중동 전쟁 리스크라고 하면은 석유 관련주들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요. 신구석유나 보시면 차트 괜찮죠? 그다음에 한국석유 같은 경우도 계속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천연가스로 넘어가 보면은 GSE 같은 경우도 어제 추가적인 급등이 좀 나왔어요. 월요일도 그랬었지만서도 또 그
그다음 해운 쪽으로 볼 수 있겠죠. 해운 쪽으로는 흥하해운이 굉장히 주목을 하셔야 될 상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SPX 그린 로지스 같은 경우에서도 반등 포인트가 있기도 하고요. 이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대한해운도 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하나 방산 쪽으로 넘어가 보자면은 어제 스펙도 같은 경우가 상한가를 들어가기도 했고요. 스펙도 좋은 모습이었고, 휴미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이 종목들을 제가 계속 정태에서 지난주부터 월요일 계속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이 중동 전쟁 리스크는 쉽게 이거 해서 안 됩니다. 지금 12일 정도가 예측이 되는데, 그 전에 아마 선제 타격을 하던 어떤 이슈가 생기던 분명히 일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또 시장이 국내 증시가 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어요. 우선은 근데 시장은 지금 어제 뉴욕 증시 흐름이 생각보다 재미없었거든요. 그리고 시간외로도 하락하는 종목이 꽤나 좀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물론 이제 IT, AI 관련주들의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조금 약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일 동안의 국내 증시는 어쩔 수 없어요. 중동 전쟁발 리스크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엔켈의 트레이드 이슈 관련해서는 한번 시끄러웠지만은 한 50% 이상 청산됐다고 하면서 안정권으로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선은 어디로 가냐? 무조건 중동 전쟁입니다. 이거 꼭 보셔야 되고요. 관련주들도 계속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특히 진단키트주들이 움직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조금 시젠의 사례를 봤을 때 진단키트 코로나에 관련된 이슈가 없어지면 엄청난 취약점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금 트레이딩을 하는 스킬이 부족하신 분을 좀 건들면 안 될 것 같은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좋은 지적이세요. 지금 현재 보면 시젠도 그렇고 급등락을 반복하지만 바닥에서 튀는 모습이고, 최근에 가장 많이 올랐었던 관련주가 수젠텍이 정말 많이 올랐죠. 그리고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어제는. 자, 근데 이 종목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코로나가 잘 아시겠지만,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은 그 속도 자체가요, 굉장히 빠르게 퍼집니다. 그러니까 제곱의 제곱으로 퍼진다고 알고 있잖아요, 저희가요, 확진자 수가. 그래서 한동안은 이 수치가 유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비중에 대한 고민은 크게 하시면 안 되겠지만 적당량 보셔야 되고요. 진단키트만 보실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병원도 굉장히 어떻게 됩니까? 네, 이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치료제도 보셔야 되고, 한국 BNC도 될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샤페론이나 국전약품 같은 경우에도 관련 치료제 이슈가 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음압병실 관련해서도 이슈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GH 신소재 같은 경우도 관련주로서 대응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코오롱 글로벌이 대표적인 예제 대목이었죠.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어느 순간 이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조금은 음압 병실 치료제 이쪽까지는 안 갈 거예요. 하지만 우선은 진단키트가 그 중심에서 저는 한동안은 이슈가 될 수 있다. 아직은 이 흐름이 죽지 않았다 판단되기 때문에 대장주격인 수젠텍이나 휴마시스나 시젠 같은 경우, 랩지노미스 같은 경우, 엑세스바이오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관심을 두시고 짧게나마 단타할 수 있는 구간은 분명히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역시 그리고 그동안의 방송에서 했던 내용들을 듣고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역시나 오늘의 승부주는 중동 전쟁 관련된 섹터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사실 제가 흥하해운을 하고 싶었는데 흥하해운이 최대 주주가 1,000만 주를 팔았어요. 1,000만 주를 팔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더 매도가 나올 게 아닌가? 지분을 74%에서 71%까지 줄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혹시 모르겠다. 그래서 어차피 같은 라인이니까 대한해운으로 오늘 제가 선택을 좀 했는데 내용 자체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한해운의 수급상 자체가 꽤나 괜찮다는 거죠. 갑자기 밀려 들어오기 시작한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상들 매도해서 좀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이 조금 잡히긴 하거든요. 아직 많지는 않지만 기대를 좀 걸어볼 만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슈 자체 나쁘지 않고 차트 흐름도 바닥에서
되돌리는 모습이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나름의 쓰리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자리에 돌리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한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900원에서 2,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제가 2,500원까지 설정을 해드릴 겁니다. 물론 짧게 올라갔을 때 정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아주 짧게 1,850원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셔서 매매 활용하셔서 좋은 수익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라운드 승부주 만나봤습니다. 대한해운입니다. 중동 리스크는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고요. 또 이란이 내일 이슬람 협력기구 회의에서 일단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복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를 좀 호소할 예정이다라는 보도도 나오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시점 속에서 대한해운 제시해 주셨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도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로 2,500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1,85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에 대한 자세한 전략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정오의 템베거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